안녕하세요. 작가 진영호입니다. 오늘은 중견 직장인의 슬기로운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중견 직장인은 직장 생활한 지 10년, 20년 혹은 25년 정도 매니저에 해당되죠. 되는데 직장 생활 한 10년, 15년 해봐도 직장 생활이 뭔지를 잘 모르겠어. 아니면 앞으로 남은 10년, 20년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약간의 회의가 드는 분이 계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직장 생활을 한 40년 정도를 하면서 저는 국내 기업, 글로벌 기업, 그 다음에 공기업, 마지막엔 대학 교수를 역임했습니다. 하면서 나름대로의 고비가 있었는데 그 고비를 어떻게 잘 넘겼는지 그런 면에 대해서 오늘 한번 설명해 보고자 합니다. 제가 이제 기업에서 그 근무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기업을 잘하느냐, 직장 생활을 잘하느냐 뭐 생각했던 건 아닙니다, 사실은. 지난 거 보니 그때 내가 이런 마음에서 직장 생활을 했으면 좀 더 좋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직장인의 슬기로운 포트폴리오가 뭔지, 어떻게 하면 직장 생활을 지금 여러분들 10년 혹은 20년 해오셨지만 바탕으로 해서 또 다른 10년, 20년을 할 수가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 직장 생활이란 게 인생의 포트폴리오하고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 직장 생활, 인생을 살면서 또 재미도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 재미의 포트폴리오도 제가 같이 한번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직장을 한 여러분들 같이 10년, 20년 하면 우리 후배들도 많이 생기면 그 좀 죄송한 이야기지만 약간의 꼰대화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꼰대스럽지 않게 우리 젊은 직원들하고 소통도 하면서 직장 생활을 해나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논해보고자 합니다. 직장 생활의 포트폴리오는 제가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가 체력, 그다음 두 번째는 재무, 그 다음에 커뮤니티. 많은 이제 커뮤니티가 우리가 미래를 위해서는 이 세 가지를 다 갖춰야 되지만 더더욱이 제일 그 중에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게 커뮤니티라는 생각입니다. 제가 작년에 그 어른의 재미란 책을 하나 출간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부제를 버릴 건 체면, 잡을 건 균형이라고 했습니다. 점점 제가 나이가 들면서 이제 저도 나이란 그런 또 숫자도 있고 그 다음에 계급도 있죠. 기업의 임원 혹은 대표 아니면 교수 아니면 무슨 팀장, 그죠? 그런 그 계급증을 떼고 같이 편안하게 체면을 떼면 의외로 많은 또 세상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일과 가정과 그 다음에 보통 이야기 많이 워크 밸런스를 이야기 많이 하는데 그 균형을 잘 잡을 수 있는 그런 균형 감각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주니어 직장도 마찬가지지만 중견 직장인 여러분들도 지금도 사실은 직장 생활 그 회사에 대해서 다 안다고 생각하지만 또 모르는 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보다 더 또 상사도 있고 여러분들보다 더 그 경험이 많은 그런 분들한테는 사실은 어떤 특정 사안에서 모르면 모른다고 그렇게 질문을 하는 게 좋습니다. 내가 이 나이에 아니면 내가 이 정도 직급에 이런 질문을 하면 우습게 생각하지 않을까? 천만에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그 모르는 부분을 우리가 어떤 그 인터넷 매체나 등등에서 검색해서도 알 수 있지만 그 검색해서 아는 거하고 내가 몰라서 질문해서 얻은 답하고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 내가 몰라서 직접 질문해서 얻는 답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몸에 각인이 돼서 그리고 그분하고 내하고도 충분히 또 교감이 되는 겁니다. 또 그리고 내가 이 정도의 직급이지만 또 내가 직장의 동료들이 조그만 일이라도 내한테 호의를 베풀거나 아니면 조그만 일이라도 고맙다고 이야기하면 즉시 고맙다고 정중하게 인사할 수 있는 그런 태도도 유지를 하는 게 좋습니다. 비록 나의 상사가 아니고 나보다 직급이 아래 사람이더라도 나한테 그렇게 고마운 일 내지는 조금 도움이 되는 일을 했을 때 즉시 고맙다고 표하는 게 좋습니다. 그죠? 그리고 또 살다 보면 또 반대의 경우도 있죠. 그죠? 내가 또 잘못했을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비록 상사지만 부하 앞에서 잘못한 일도 직급으로 얼버무리지 말고 직급으로 누르지 말고 그거는 내가 생각해보니 자네 말이 맞네, 당신 말이 맞네. 그리고 인정도 해주고 또 자기의 잘못을 인정을 하면 그 직원은 굉장히 좋아합니다. 굉장히 또 좋아하고 또 그
그런 이야기를 했던 상사를 더욱더 믿고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모르면 모른다고 질문하고, 그죠? 조그만 일이라도 반드시 고맙다 하고 감사 인사를 표시하고, 그 다음에 잘못했으면 즉시 잘못했다고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나중에 잘못했다고 인정해야지라고 그러면 타임을 놓치면 서로 관계가 매우 불편해집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즉시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 해결해 나가는 것이 우리 직장인의 바른 길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직장 생활 하다 보면, 그죠? 내가 직장 생활 10년 차인데 15년 차인데 이게 잘한 건지, 아니면 가만 내가 지금 생각해보니 앞으로 10년 뒤, 20년 뒤에 내가 뭐가 될까? 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지금 허리 정도의 위치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불안할 수 있습니다. 저도 사실은 개인적으로 직장 생활 때 제일 힘들 때가 언제냐 그러면 나이로 따지면 한 40 중반, 그 뭐 직급으로 하면 뭐 회사마다 좀 다르겠지만 차장에서 부장, 한 초급 간부 임원 정도, 그때 나이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왜냐, 밑에 직원들은 내 말을 잘 안 듣고, 쉽게 얘기하면 밑에서는 나를 쳐받고, 그리고 위에서는 또 나를 압박을 많이 주죠. 뭐 실적에 대한 압박도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인간적인 관계에 대한 압박도 있을 수가 있고, 특히 밑에 사람들이 이 나이쯤 되면, 옛날에 내가 신입사원 때는 상사들 말도 잘 듣고 했는데 밑에 사람은 말을 잘 안 듣는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우리가 요즘 MZ 세대들은 여러분들하고 기본적으로 한 20년, 10년, 20년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게 우리가 살아온 그 환경 자체가 많이 다릅니다. 저희들 같이 그 70, 80 세대 때서는 학교만 졸업하면 취업도 쉽게 됐습니다. 사실은 막 경제 확장기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대기업을 갈 수도 있고, 그리고 그 대기업에서 또 다른 기업으로 전직도 할 수가 있고, 그런 기회도 많았는데, 지금 MZ 세대, 특히 여러분들의 그 밑에 있는 직원들은 굉장히 치열한 경쟁과 경쟁을 뚫고 그렇게 이 자리에 온 사람들이고, 그래서 굉장히 지금 약간 연약한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잘 알고 우리가 이렇게 컨택을 하고 소통을 하면 훨씬 더 하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이질감을 느끼고 MZ 세대하고는 소통이 안 되라고 하는 순간 그거는 본인이 잘못한 거죠. 그죠? 그리고 또 위에서도 압박이 심합니다. 그런데 또 보니까 위에서 압박이 심한데 그것을 제가 마음대로 회사를 또 소위 말해서 집어치울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제는 사실은 전직의 기회가, 전직 내지는 혼자 나가서 창업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조금 늦은 그런 나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 생활에 지금 여러분들 한 20년 정도 하신 분들은 그 쌓아놓은 레퓨테이션과 그 쌓아놓은 실력과 쌓아놓은 개인기, 필살기가 다 있는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은 지금부터는 직장 생활을 좀 더 안정적으로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재무적인 면에서 한번 보시면, 지금 여러분들 젊은 때는 약간의 공격적인 투자, 그죠? 그때는 뭐 비트코인부터 해서 그 파생상품, 뭐 DLF도 있고 굉장히 많은 파생상품이 있어서 좀 레버리지도 많은 그런 공격적인 상품 투자를 제법 했을 겁니다, 아마. 근데 여러분들 이제 40 중반 들고 직장 생활 한 20년 정도가 되면 굉장히 좀 안정적으로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 이유는 말 안 해도 아시죠? 지금 만약 실패하면 리커버리 할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현금 자산하고 부동산 자산이 이렇게 있다고 하면 그 현금 자산에 맥시멈 한 3분의 1 정도만 변동성 상품에 투자를 하고, 나머지 한 70% 정도는 좀 안정적인 채권이나 예금형 상품으로 하는 게 저는 훨씬 더 좋은 포트폴리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경험적으로 이렇게 봐도 젊을 때 그렇게 공격적으로 투자하던 사람이 조금 돈을 벌게 되거나 아니면 약간의 중년 정도가 되면 굉장히 좀 안정적으로 그렇게 운용한 사람이 지금 한 60대가 된 지금도 굉장히 활발하게 경제 활동도 할 수 있고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젊을 때 공격적으로 하던 사람이 중년 돼서도 공격적으로 하다가 잘 될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근데 그 굉장히 희박한 건 아시죠? 그러면 꺾어지면 리커버리 할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특히 이제 우리가 직장 생활 10년, 20년 하게 되면 시간 관리를 잘해야 된다는 생각을 저는 늘상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뭐 저는 다 퇴직을 해서 지금은 편안하게 그 뭐 작가로서의 생활을 하고 있지만, 제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저도 포트폴리오가 있습니다. 주간 포트폴리오가 있습니다. 뭐 잠깐 말씀드리면 월요일은 제가 뭐 본업이 작가이기 때문에 글쓰기 아니면 글 읽기 아니면 글감 모으기 등등도 하고 있고요. 또 화요일 같은 경우는 제가 의학 공부도 좀 합니다. 제가 모자란 중국어, 일본어, 뭐 영어는 좀 했으니까 그 관련 공부도 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수요일은 약간의 머리를 비우는 제가 동네 주민센터에서 팝송 스쿨 가서 팝송 스쿨 노래 공부도 하고 있습니다. 뭐 영어 공부 삼아 팝송 공부 삼아 좋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또 강의를 다니니까 이 파워포인트 하는 그런 기술도 좀 익혀야 되겠다라고 해서 그런 파워포인트 하는 것도 수요일 날 하고 있고요. 또 목요일은 보면 제가 또 나름 또 가끔 이제 사회이사나 이런 거 하고 있을 때 미팅이나 대회 접견 날로 정해뒀습니다. 나름 정해뒀습니다. 뭐 금요일은 스포츠데이라고 해서 제가 좋아하는 한강 가서 그 MTB 자전거를 타거나 아니면 뭐 골프도 가끔 칩니다. 요즘 또 제가 또 나이가 있으니까 그 파크 골프도 가끔 합니다. 그리고 또 요즘에 또 중년에 선풍적인 인기가 있는 당구 교실도 가끔 이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은 일반 직장같이 그렇게 편하게 쉬고 있는 그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생활이 바이오리듬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여러분들도 직장 생활도 또 재미있게 또 계속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재미의 포트폴리오를 잠시 말씀을 드리면 재미도 지금 포트폴리오가 그죠 기본형이 있습니다. 기본형. 그리고 주말에 할 수 있는 기본형은 체육, 음악, 미술 그죠? 혹은 뭐 음악, 미술, 체육 이렇게 더 이야기를 합니다. 한 개뿐만 아니라 두세 개 정도를 가질 수 있는 게 여러분들한테 생활에 스트레스도 없애고 생활의 활력소도 가져오는 굉장히 큰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공부형이라고 있죠. 공부형. 지금 뭐 하기 싫어도 어차피 공부를 해야지만 이 세상을 개척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에 따른 그런 전문 기술, 전문 지식 공부도 하고 그다음 IT 공부도 하고 그죠? 아까 말씀드린 회계 공부도 하고 아니면 무슨 의학 공부를 한다든지 그런 공부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재미는 여러분 그 봉사에도 재미가 있습니다. 뭐 종교 쪽에서 할 수 있는 순수한 봉사형 주말이나 그 교회나 성당 혹은 사찰에서 순수하게 봉사하는 그런 봉사도 재미가 있고 그 다음에 보람형 봉사라고 해서 각종 뭐 지자체에서 발란티어로 그렇게 주말을 이용해서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런 봉사 활동을 하면 약간의 또 교통비 정도는 주는 그런 봉사형 활동도 많습니다. 그런 봉사형 활동도 게을리하지 않으면 지금부터라도 여러분들이 조금 경험을 가져가시면 훨씬 더 재밌는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인생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출생부터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선택의 연속이다. 계속 선택. 더더욱이 중견 관리자가 되면 이제는 결정해야 될 때가 많습니다. 물론 내가 최종 결정은 내릴 수도 있지만 또 내가 중간 결정을 내려줘야지만 나의 윗사람이 또 그 최종 결정을 하고 그죠? 그래서 여러 개의 안이 실무적으로 올라오면 한 중간 라인에 되는 데서 사실 결정은 조금 심각하게 고민한다면 적시해 주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완성된 결정을 내가 가지고 올라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나이가 들면 점점 더 이제 결정하기 어려운 뭐 결정 장애라고 그럽니까? 그 선택 장애 뭐 등등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죠. 계획을 완벽하게 세워놓고 실행하는 것보다 계획이 한 90% 정도가 되면 일단 실행을 하고 실행을 한 뒤에 그 나머지 부분을 좀 고쳐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여러분 저 우물쭈물 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우물쭈물 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 예. 이게 여러분 뭐 유명한 그 조지 버나드 쇼가 극작가가 한 묘비명입니다. 묘비명. 얼마나 자기가 그렇게 유명한 분이 그렇게 글도 많이 쓰고 한 분이 자기가 굉장히 조금 결정적으로 결정할 때 잘 결정을 뭘 하다가 이렇게 뭐 끝이 났다라는 그런 약간의 회한과 그 조크가 더불어진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반드시 해야 될 게 있고, 그죠? 반드시 해야 될 게 있고, 그 다음에 싫어도 해야 되는 게 있고, 그리고 이거는 뭐 안 해도 되지만 하면 본인이 좋은 거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반드시 해야 될 건 여러분들 본업이잖아요, 본업.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지금 하는 일이 무엇이든지 업종에 상관없이 본업을 여러분들의 에너지를 90% 이상을 쏟아 넣어야지만 그렇게
본업의 90% 이상을 쏟아 넣어야지만 여러분들이 그 타 생활에도 활력소가 되고 그 다음에 기타 생활도 같이 잘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업을 90%가 아니고 올인이 아니고 한 반 정도만 한다든지, 그죠? 반 정도만 하고 오히려 본인이 잘하는 거, 하고 싶어 하는 거, 노는 거, 아니면 뭐 아까 말씀드린 저 온라인 쇼핑이든지 그 다음에 주식 투자를 한다든지 그 본업 시간에 약간의 부업 생활을 하는 그 자체는 굉장히 본인한테 마이너스가 되기 쉽습니다. 본인도 그렇게 철저하게 관리해야지만 밑에 있는 직원들도 그렇게 관리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점점 더 직급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내가 일에 익숙해지니까 시간도 많이 생기니까 약간 다른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 그렇게 하게 되면 나중에 앞으로 남은 여러분들 10년, 20년이 좀 순탄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지금 베테랑이라고 여기지만 지금부터라도 계속해서 그 본업을 포커스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살다 보면 그 특정 종목이라고 얘기할까요? 특정 그런 이벤트에 너무 과몰입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살다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너무 과몰입을 해서 뭐 싸움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 아무것도 아닌 일에 너무 과도하게 시간을 투자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직장 생활의 기본을 잘 지키는 그런 사소한 일에는 일단은 뭐 좋든 싫든 이렇게 약간 흘러버리는 그런 태도가 좋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살다 보면 이 나홀로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뭐를 해도 주중에 그 일을 열심히 하고 주말에 뭐 취미 생활을 즐기는데 주말에 생활을 즐기면서 나 혼자서 여러 사람과 같이 직장 생활 한 사람들과 같이 하기는 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도 직장 생활 사람 얼굴 보기가 지긋지긋한데 주말까지 왜 봐야 돼? 라는 생각도 하면서 나 혼자 노는 경우도 많습니다. 나 홀로 이렇게 혼자 다니면 편할 수는 있지만, 그죠? 직장 생활에서 많은 사람한테 부대끼다가 홀로 있으면 편할 수도 있지만 약간 나중에 보면 대인 기피증도 좀 될 수가 있고 또 아니면 또 혼자 있으면 약간 너무 많은 뭐 상상동을 해서 조금 우울증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주중에도 주말에도 여러 사람이 어울리는 그런 커뮤니티가 제일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여러분들 용평에 한국에서 제일 큰 스키장이 용평 스키장인데 그거 가시면 98세 소위 말해 할아버지죠. 그분이 지금 스키 타는 걸 저는 같이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직접 말씀도 한번 여쭤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럼 직장 생활 하니까 지금 내가 직장 생활 한 20년 정도 한 베테랑인데 지금 와서 배워서 뭘 할까? 아니면 지금 와서 뭐 새로 배울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이 많이 되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 98세 할아버지가 스키 할아버지가 스키를 언제 배웠냐면 깜짝 놀랍니다, 여러분. 환갑의 나이에 시작을 했습니다. 환갑의 나이에. 그리고 이분이 뭐 특별하게 강인한 체력을 가지고 있냐? 그것도 아니에요. 이분도 환갑 전에도 뭐 안에 좀 내장에 조금 문제가 있어서 수술도 한 경력도 있고 지극히 평범한 분인데 챌린지에서 도전해서 우리가 구태여 김영석 철학 박사님 얘기를 인용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 지금 베테랑 직장인이지만 지금부터 시작해도 새롭게 뭘 배워도 절대 늦지 않은 그런 나이입니다. 그리고 이제 재무 얘기를 잠깐 드리면 또 나이별로 직장인도 나이별로 재무를 좀 변화를 달리 해야 되죠. 지금 보시면 여러분 한 20년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이제 부동산 특히 집 같은 거는 장만해서 채무가 없는 분도 있지만 채무가 있는 분도 많죠. 대부분의 아마 채무가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저만 하더라도 집을 마련하고 그 채무를 다 이렇게 상환한 게 거의 한 50대 중반 정도 됐으면 퇴직에 임박해서 겨우 채무를 다 갚았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그러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의 채무는 여러분들이 현역 있을 때까지 채무를 다 갚아나가는 그런 포트폴리오로 그렇게 운용 자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변동자산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전체 여러분들 가진 자산 중에 변동자산은 반보다 더 작게 한 3분의 1 정도로 그렇게 줄여나가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고요? 아까 이유를 말씀드렸죠. 그렇게 많은 자산을 한 반 정도 혹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현금 자산을 전부 그 변동 자산에 투자를 하게 되면 거기에 신경이 쓰여서 본업도 굉장히 좀 소홀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올라가면 물론 좋지만 시장이라는 게 반드시 올라가기만 합니까? 그것도 아니죠. 빠지게 되면 본인도 쇼크 영향을 받고 그 다음에 본업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현금 자산에 저는 3분의 1 정도까지만 변동 자산에 투자를 하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또 하나 또 중요한 게, 여러분들 지금 직장생활도 역시 앞으로 한 10년, 20년 더 하시겠지만 그 뒤에 퇴직 후의 생활도 지금 준비하셔야 됩니다. 이거를 퇴직 임박해서 1년, 2년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저 같은 경우도 한 10년 정도부터 항상 퇴직을 해서는 어떤 포트폴리오로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도 늘상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여러분들 퇴직 후에는 어떤 포트폴리오를 해야 되는지도 잠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가구당 순자산이 제가 그 전 시간에 한 4억 5천 정도 했는데, 여러분들 지금 중견이시니까 이거보다 많은 분도 계시고 혹은 또 적은 분도 계실 겁니다. 그리고 저도 개인적으로 직장생활을 쭉 하면서 직장생활 직급별로 말씀드리면, 제가 한 상무 정도 할 때까지는, 제가 부장, 이사, 상무 정도 할 때까지는 사실은 저축이 잘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애들 교육비 돈이 제일 많이 들 때입니다. 중고등학교 혹은 대학교 교육비도 이렇게 많이 들고 해서 한 상무급 언저리 될 때까지는 사실은 저축이 쉽지 않은 그런 기였습니다. 근데 이제 그보다 직급 조금 올라가니까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겼죠. 그래서 지금 한 40대, 50대 된 분들은 지금부터 하루아침에는 할 수가 없지만 부동산 포트폴리오를 지금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아까 4.5억의 그런 평균 자산이 90%가 사실 부동산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가구당 평균 가지고 있는 현금 자산이 얼마냐라고 한번 통계를 보니까 그것도 한 5천만 원밖에 안 돼. 4, 5천만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한 90% 정도는 부동산에 묶여 있는 게 대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심정적으로라도 부동산 포션을 줄이고 현금화 포션을 조금 늘리기 시작하는 그런 시점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퇴직하면 여러분들 수익이 뭔지는 아시죠? 퇴직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대부분 여러분들이 받게 되는 그런 국민연금, 아마 국민연금도 평균이 한 55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근데 이보다 많은 분도 있고 적은 분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의 한 50만 원에서 100만 원, 150만 원 언저리가 아마 많을 겁니다. 그래서 그 국민연금, 소소한 국민연금하고 현금 자산이면 소폭의 이자 자산, 이자 수입, 이 대부분일 확률이 많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더더욱이 안정적으로 그런 투자를 하기 시작할 타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지금 부동산 자산을 좀 줄이면서 현금화 자산을 많이 하는데, 이거는 시간적으로 여러분들 하루아침에 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리고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그죠? 근데 제가 이제 경험적으로 보니까 부동산 시장도 주식 시장과 마찬가지로 한 10년 정도 텀으로 이렇게 계단식 상승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최근 한 2, 3년 전에, 1년, 2년 전에 굉장히 부동산 광풍이 있었죠. 쭉 오르다가 지금 약간 또 빠져서 이렇게 좀 횡보하는 시점인데, 제가 경험적으로 봐서는 앞으로 적어도 한 5년 내지 10년 정도 사이에서는 큰 폭의 얼음이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지금 없는 분들은 그렇게 조바심 낼 필요 없이 오히려 작은 돈이나마 그렇게 저축을 할 수 있는 돈을 쌓아나가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이가 들면 말이 많아진 이유를 혹시 아세요? 우리가 이제 심리학과 제가 교수한테 배운 이야기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말이 많아지는 것은 인정 욕구 때문입니다. 인정 욕구. 나를 좀 알아주기 원하는데, 내가 직장에 있을 때는 직급이 있고, 그죠? 계급이 있고, 또 뭐 아직 그렇지는 않더라도 약간 시니어리티도 있고 해서 소위 말해서 알아줬는데, 점점 이제 직급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젊은 분들은 알아주기에 상당히 좀 인색합니다. 그래서 나를 좀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나는 이만큼 직급도 있고 아는 것도 많은데 왜 나를 알아주지 않을까 해서 자꾸 말이 많아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 꼰대란 말을 싫어하죠. 그런데 꼰대가 가장 되기 쉬운 방법 뭔지 아시죠? 인풋 없이, 새롭게 공부하는 것 없이, 인풋 없이 오픈만 계속하면 이게 꼰대입니다.
내가 알고 있던 지식, 내가 알고 있던 경험만 되풀이해서 반복적으로 그렇게 해서 아는 얘기를 또 하고 또 하는 게 바로 꼰대가 되는 길입니다. 그러면 꼰대가 안 되려면 어떻게 하느냐? 새로운 것을 공부를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도. 아까 98세 할아버지도 스키를 환갑 때 시작했듯이 여러분들도 젊은이들이 뭐를 생각하는지, 우리가 주니어들이 뭐를 생각하는지, 어떤 것이 좋은 것인지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 됩니다. 젊은 친구들이, 그죠? 우리가 선배들의 경험을 알려고 책도 보기도 하고, 자기계발서 책 보기도 하고, 그런 뭐 땡TV 그 공부 교육 프로그램에서 공부를 하기도 하고, 그죠? 그리고 또 선배들한테 또 어른들 이야기도 듣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많죠. 근데 자기계발서 이런 거를 우리 젊은 친구들만 읽어봐야 될까요? 천만의 말씀이죠. 예. 우리도 시니어가 됐지만, 우리 시니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젊은 친구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요즘 트렌드가 뭔지, 뭐, 시내 서점에 가서 한번 최근에 베스트셀러 상목에 가보시면, 불과 한 1년, 2년 전만 하더라도 젊은이들의 그런 많이 좋아하고 많이 흥미를 뽑았던 부분을 트렌드를 볼 수가 있습니다. 1년, 2년 전 가면 전부 다 그 재테크가 하는 책만 쫙 이루어졌습니다. 그건 지금 가면 많이 달라졌어요. 오히려 약간 힐링 되는 부분, 그런 부분은 좀 잔잔한 이야기 정도로 그렇게 많이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젊은 친구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는 우리 같은 사람들도 반드시 젊은 친구들한테 알려줄 책무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우리 어른들의 책무이기도 하고, 또한 또 우리가 후배들, 뭐 자식들한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을 좀 순화된 언어로, 순화된 그런 방법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좀 더 젊은 친구들한테 잘 먹히지 않겠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베테랑이지만, 직장인 20년, 15년, 20년, 25년 베테랑이지만 지금부터라도 젊은 친구들하고 소통, 교류하는 법도 책을 보고 땡TV를 보고 공부를 좀 하라라고 이렇게 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보니까 우리가 상당히 좀 베테랑이니까 대부분의 모든 게 좀 확실하죠. 아, 지금 회사가 이 정도, 나는 이 정도 포지션으로 기반을 잡아서 월급도 어느 정도 받고 있어. 그리고 내가 한 5년, 10년 뒤면 뭐 진급을 할 거야. 아니면 뭐 퇴직을 할 거야. 라고 굉장히 좀 점점 더 인생을 살면서 확실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사는 게 재미가 없어요. 약간의 불확실성이 있어야지 새롭게 배우는 재미도 있고 한데, 그래서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약간 확실성보다는 불확실성을 좀 넓혀나가는 게 재밌게 살아가는 법입니다. 불확실성을 넓혀나간다는 건 뭐냐면 새로운 종목에 도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평소에 젊을 때 하고 싶었는데 뭐 여러 가지 시간도 없고 돈도 없고 여유도 없고 못했는데, 지금은 조금 여유가 되니까 새로운 종목에 한번 해보고 싶어. 예를 들어서 골프 같은 것도, 그죠? 제가 젊을 때부터 해보고 싶었는데 아직 좀 못했어. 근데 요즘은 젊은 친구들이 골프를 많이 하지만 내가 이 나이에 새롭게 초보로 가면 남들이 웃지 않을까? 노.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새롭게 초심자의 마음으로 가서 젊은 친구, 오히려 부하 직원들한테 좀 배우면서 할 수 있는 게 그들과의 소통의 방법도 되고 훨씬 더 재밌습니다. 지금 직장생활 재미가 없습니까? 나이가 들어가면서 재미가 없습니까? 그 나이가 들어서 놀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죠? 놀지 않기 때문에 나이가 든다. 이 역시 그 조지 버나드 쇼가 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직장생활을 하려면 재미있게, 나이를 생각하지 말고 좀 재미있게 생활하는 게 훨씬 더 보람찬 직장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또 커뮤니티를 한번 보시면, 직장생활을 하면 여기 커뮤니티, 저기 커뮤니티, 외부 커뮤니티도 많죠. 그죠? 그런데 회사 커뮤니티가 지금까지는 아마 대부분의 여러분들이 회사 커뮤니티일 겁니다. 회사에서 같은 부 같으면 같은 부 커뮤니티, 그 다음에 또 다른 부하고 또 협업 커뮤니티. 근데 그런 커뮤니티 말고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오히려 또 개발을 해야 될 게 회사 외적인 지역생활 내지는 그 생활 커뮤니티. 내가 동네에서, 우리 동네에서 우리 집 앞에 테니스장이 있으면 테니스 커뮤니티에 새로 가입을 해서 그 테니스 동호회 내지는 커뮤니티에 가입하게 되면 지금까지 만나지 못했던 사람들과 그런 취미, 테니스란 그런 취미를 기반으로 남녀노소가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은 같은 취미를 베이스로 해서 만났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서로에 대해서 너무 깊이 알려고 하지도 않고 알 필요도 별로 없습니다. 사실은 그 운동할 때만 그렇게 가볍게 노는 그런 커뮤니티를 점점 더 활성화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중요한 게 지금은 정신없이 회사 생활 하다가 약간 또 가족을 좀 등한시해서 나중에 퇴직이 임박해서는 가족들한테 조금 힘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저희들 나이에서 저희들 주위에도 일할 때는 열심히 일할 때는 가족들도 다 인정해 줬는데 퇴직하고 나니까 아무도 인정을 안 해주더라. 특히 가족들하고 그런 소위 말해서 케미가 안 맞아서 고생하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들 베테랑 지금 직장인이지만 지금부터라도 회사형뿐만 아니라 그 생활형 커뮤니티, 그 다음에 가족형 커뮤니티도 좀 더 활성화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점점 퇴직에 이렇게 다가오면 우리가 한 가지 일에 너무 이렇게 몰두하는 형도 있습니다. 과도하게 몰두해서 그게 우리가 생활 습관이 돼서 자기는 그렇게 몰두했다고 잘 모르는데 주위에서 보면 과도하게 그런 몰두를 한다든지 나이가 점점 들면서, 그리고 또 나이가 들면서 점점 더 방어적으로 되고 보수적으로 돼서 약간 은둔형도 있습니다. 은둔형. 일만 딱 하고 일절에 그런 커뮤니티를 하지 않는다든지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직장 생활하면서 과도하게 몰두하는 형, 은둔형보다는 약간의 그 보람형 생활 쪽으로 직장 생활 일도 하면서 주말에는 지역사회에 약간의 공헌도 하면서 봉사도 하면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게 제일 우리가 직장 생활을, 현재 직장 생활을 재밌게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뭐 보람형 그런 일은 여러분 주말에 할 수 있는 일은 그 굉장히 그 봉사형 보람형은 동네 주민센터나 아니면 회사 내에서도 그렇게 의무적으로 하는 그런 보람 많이 하죠. 그런 일도 별도로 하시고, 그 말고 또 별도로 또 개인적으로라도 그 회사에서 말고 그 주민센터 쪽에서 제시하는 그런 봉사형 활동도 하시면 본인한테 더욱더 많은 긍정적인 에너지를 더 많이 가져옵니다. 직장에서 여러분 재미가 있습니까? 사실은 제가 지나고 보니까 제일 재밌을 때는, 제가 젊었을 때는 주니어 때는 사실은 직장인의 재미를 못 봤습니다. 한 10년 정도까지는 소위 말해서 정신없는 거죠. 너무 정신없어서 앞뒤를 돌이켜볼 여유도 없고 직장인 재미가 뭐야? 무슨 직장에서 무슨 재미야? 호구주책으로 하는 직장인데 이렇게 생각했는데, 여러분들 나이 한 중년 정도 되니까 재미를 좀 여유가 생긴 거죠. 직장도 일을 하면서 내가 적당히 사회공헌도 하고 그 약간 여유가 생겨서 좀 재미를 제가 느끼게 됐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재미는 제가 퇴직을 하고 훨씬 더 재밌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직장 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그 재미를 같이 이렇게 여울러 왔기 때문에 퇴직에서도 직장 생활에 하던 그런 봉사활동이나 그런 지역사회 커뮤니티를 더욱 활성화하니까 훨씬 더 재밌는 그런 생활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지금 직장 생활 20년, 15년, 20년, 25년 하면서 힘도 들지만 약간의 그런 보람 있는 그런 생활도 할 수 있으면, 겸업할 수 있으면 훨씬 더 재밌는 현재 생활도 그런 재밌는 생활이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태까지의 커뮤니티는 직장 혹은 학연 아니면 뭐 지방 같으면 지방 출신, 그죠? 대학교 출신, 대학교, 중고등학교 동창들 이런 모임이 메인이었다고 그러면 앞으로의 커뮤니티는 여러분들은 같으면 그런 취미를 바탕으로 한 지역적인 그런 커뮤니티가 더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모임이 많죠. 머리 비우는 모임도 있고, 그죠? 뭐 가슴을 비우는 모임도 있고, 또 몸 채우는 운동도 있죠, 그죠? 이런 게 있는데 저는 역시 그 사람들하고의 관계에서는 지금은 여러분들은 직장 생활을 어쩔 수 없이 그 우리가 심리학적으로 그 스트롱 타이, 뭐 위크 타이라고 얘기합니다. 스트롱 타이는 굉장히 끈끈한 관계, 과거에 많이 얘기를 했죠. 특히 이제 제일 끈끈한 관계가 가족, 그다음 직장 관련 동료, 그다음에 학교 뭐 동창 동기들, 이 제일 스트롱 타이입니다, 대표적으로. 그런데 앞으로 살아나가면서 여러분들은 이런 스트롱 타이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걸 기반으로 해서 위크 타이, 취미를 기반으로 하는 그런 관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너무 깊은 관계는 너무 상대방에 대해서 속속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과도하게 간섭을 한다든지, 그렇게 또 과도하게 간섭을 함으로써 또 트러블이 생긴다든지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또 너무 또 친하기 때문에 뭐 넘어야 될 선을 또 넘는다든지 이런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취미를 기반으로 한 좀 느슨한 관계에서는 기본적으로 적당히 그 취미와 관련된 행위를 할 때는 친하게 지내고, 그리고 또 각자 회사에 가서 각자 자기 삶터에 가서 또 일 열심히 하다가, 그죠? 그리고 또 이제 주말에는 같이 운동을 하는 그런 관계가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회적으로 훨씬 더 유용할 때가 많습니다. 서로서로 이제 우리가 추천을 해주고 권유를 해주고 칭찬을 해주는 것은 끈끈한 관계에서는 사실 칭찬도 잘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너무나 내가 이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지만 약점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칭찬을 해준다든지 서로 상대방을 이렇게 좀 잘 좋게 대우해 줄 수 있는, 그렇지 않은데 조금 이렇게 취미를 기반으로 한 관계에서는 이 사람이 평소에 듣기는 운동할 때도 아주 매너 좋게 잘하지만 아마 모르긴 몰라도 직장 생활에서도 열심히 잘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좋은 추천도 해줄 수 있습니다. 이제 나이가 드니까 여러분들 지금 버려야 될 게 뭔지는 아시죠? 예. 우리가 체면이 있으면 새로운 세상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체면이 뭡니까? 뭐 나이도 있고 이 계급,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그 직급 자체가 내가 무슨 내 나이가 몇인데 이런 걸 새로 배워? 아니면 거꾸로 이제 어린애가 감히 이런 이야기를 해? 아니면 여자가 혹은 남자가 무슨 이런 그런 사회 계급장을 뗄 타임입니다. 여러분들 계급장을 달았기 때문에 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기본적으로 저희들 같은 퇴직자들도 과거의 직함을 부르면 과거의 직함이 누구는 뭐 이제 직장인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같이 근무할 때 누구는 뭐 상무로 퇴직했고 누구는 뭐 부장으로 퇴직했으면 퇴직에서도 그 직함을 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뭐 같은 누구는 상무, 누구는 대표인데 누구는 부장으로 퇴직해서 기분이 안 좋죠. 그래서 사실은 그런 계급장도 다 떼고 퇴직자들은 나이가 약간 들어서 그런 게인지 몰라도 우리가 무슨 프로, 뭐 박프로, 김프로, 5프로 이렇게 프로라는 호칭도 많이 사용합니다. 그게 이제 동등하게 퇴직을 했으니 동등하게 하자는 그런 의미인데 여러분들도 지금부터도 지금 가지고 있는 그 계급장, 직함도 이제 떼기 시작할 때입니다. 지금도 슬슬 준비를 하셔야지만 될 것 같습니다. 그 퇴직이 임박했습니까? 한 10년 남았습니까? 혹은 뭐 한 5년? 아니면 한 20년? 그죠? 퇴직을 하다 보면 진짜 어쩌다 퇴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직장 생활을 할 때는 저도 뭐 똑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직장 생활을 하시고 보면 뭐 시체 말로 천년만년 할 줄 압니다. 내가 그 자리에 천년만년 할 줄 압니다. 근데 아니죠. 암만 잘해도 그게 한 2년, 3년 하다가 회사에서는 인사교류라는 게 있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보직이 꽃보직이면 나 혼자만 꽃보직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교체를 하게 됩니다. 교체를 하게 되면 꽃보직에서 그렇지 않은, 예를 들어서 요즘은 뭐 그런 게 아닐 수 있겠으나 그 저희들이 근무할 때는 이제 그 펀드 매니저가 이 금융권에서는 꽃으로 그렇게 불렸습니다. 지금도 그런지 아닌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펀드 매니저를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영업직으로 발령할 수 있습니다. 그게 펀드 매니저를 하던 사람이 영업직으로 발령을 받게 되면 내가 펀드 운용을 잘못해서 쫓겨났다라고 생각하지만 회사 입장에서 보면 이 사람이 항상 갑의 입장에서 직장 생활을 해왔는데 거꾸로 을의 입장에서 한번 이렇게 해보면 나중에 다시 그 자리에 펀드 매니저 돌아왔을 때 훨씬 더 유용하게 아주 그렇게 활용을 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직장 생활을 제가 한 40년 했다 그랬죠. 할 때는 마케팅도 하고 그다음에 운영도 하고 그다음에 완전히 그 백오피스, 그죠? 총무 인사 일도 하고 이런 경우로 여러 가지 경험을 쌓는 게 그야말로 여러분들한테 자산을 쌓는 겁니다. 지금 혹시 지금 갖고 있는 보직이 여러분들 마음에 안 드신다 하더라도 그게 다 여러분들을 더 크게 되기 위한 그렇게 하나의 단계를 만드는 기간이라
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대박하고 쪽박 그 차이를 아세요?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종이 한 장 차이. 저는 이제 이 금융권에 오래 근무를 하다 보니 대박 난 사람도 봤고, 그죠? 쪽박 찬 사람도 봤습니다. 그 누가 대박이고 누가 쪽박일까요? 처음에 시작할 때 비슷하게 했습니다. 대부분의 이제 그 금융에 큰 변화가 있을 때 단기간에 돈을 많이 버는 게 대박 난다 그러죠. 그죠? 쪽박은 단기간에 뭐 많이 오르면 또 많이 내리는 게 시장의 특성이니까 쪽박을 차는데, 역시 같은 선상에 출발했는데 대부분의 대표적인 쪽박이 어떠냐면 한 번 대박 났다가, 그죠? 조그만 뭐 대박이 아니라 중대박 정도로 얘기하죠. 중대박 정도 났다가 그 다음에 두 번째 큰 웨이브가 왔을 때 잘 타면 되는데 막판에 소위 말해서 상투 잡는 거죠. 상투 잡아서 처음에는 중대박 맞고 두 번째는 쪽박 차는 경우도 많이 봤고, 처음에는 대박 났는데 두 번째도 대박 났는데 세 번째 쪽박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뭐 직장 생활이 끝이 나이하고는 상관없지만 한 60 언저리 돼 보면, 돌이켜 보면 한 번, 두 번, 세 번 연속으로 대박 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게 또 세상이 만만치도 않고 누구한테도 그렇게 누구한테만 좋은 그렇게 주는 기회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사실 한 번 대박 났을 때 딱 정리를 하고 다시 본업으로 돌아가서 일하는 게 제일 좋은데, 이게 쉽진 않죠. 그렇게 그 제한적으로 자기를 잘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성공을 하더라. 지금 봐서는 결과적으로 지금도 그 사람들은 경제적인 활동을 하면서 가지고 있는 그런 종잣돈을 잘 관리를 하면서 지금도 훌륭하게 활동을 할 수 있더라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지금 뭐 체력과 지금과 말씀드린 재무도 있지만, 제가 커뮤니티를 말씀을 몇 번을 이렇게 드렸는데, 이 커뮤니티도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지금 중년에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커뮤니티도 은퇴 후에도 주석이 되고 아마 모르긴 몰라도 거의 죽을 때까지 가지고 가는 커뮤니티입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중에 내가 이제 많은 커뮤니티가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지금 나이에 새로운 사람을 알아서 뭐 해? 새로운 걸 배워서 뭘 해? 라고 생각되면 그거는 큰 오산입니다. 지금도 여러분들도 새로운 커뮤니티가 되면 그 커뮤니티에 참가해서 그분들과 교류도 하고, 그리고 뭐 그게 피처간에 우리가 이익을 주기 위해서 하는 커뮤니티는 아닌 건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 커뮤니티를 지금 커뮤니티도 새로운 커뮤니티도 충분히 하실 수 있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한 중년쯤 되면 이제 회사에서 퇴직이 임박했거나 아니면 지금 회사에 정년까지 혹은 뭐 한 50 중반까지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전업하실 수도 있어. 그리고 지금 뭐 자신 있는 분들은 지금 그만두고 계속 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아까 내가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생활이란 게, 사회생활, 직장생활이란 거는 사실은 사람 사는 생활의 일부이기 때문에 그만둘 수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사람과의 관계를 이어나가려면 나중에는 퇴직해서라도 조그만 돈, 예를 들어 스몰마니, 스몰잡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커뮤니티를 이어가는 것이 제일 좋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슬기롭고 우리가 직장 생활을 마무리할 때가 다 돼갑니까? 제가 이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제일 느꼈던 부분과, 그리고 제 주위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공통적으로 인식을 하는 부분이, 직장 생활 오래 하고 잘하는 방법은 첫 번째는 체력을 위한 적당한 운동을 꾸준히, 생활형 운동을 꾸준히 해야 되고, 지금 나이, 지금 중년이지만 지금부터라도 새로운 종목, 새로운 배움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그죠? 그리고 이 커뮤니티 활동을 남녀노소가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재무적인, 아니면 그런 그 단순 레저적인 부분이라도 그런 커뮤니티를 할 수 있는 게 여러분들이 이 뇌세포 활성법에도 제일 좋고, 그 자체가 여러분들한테 더 하루하루 활력 있고 재밌는 생활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으로 제가 중년들이라 그러면 베테랑 여러분들한테 슬기로운 그런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